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은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이 포물선 운동에 대한 공식들이 어떻게 정의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실험을 오늘 진행을 해볼 건데, 이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식을 그냥 기본적으로 저렇게 쓰라고 하니까 저 공식 그대로 쓰면 되겠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공식이 왜 저 공식 저렇게 되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 공식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돼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식이 정의가 돼서 이렇게 식이 나왔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제 나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직접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실험을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도 책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포물선 운동 3장 책을 보시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최고 높이에 있을 때에 대한 공식을 구하는 거랑, 그리고 최대 도달된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구하는 거 두 개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최대 도달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포물선 운동을 시켜보면 포물선 운동을 해서 공이 떨어지는 위치가 있을 거니까 그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 도달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최고 높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때 상황에 우리가 공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상황을 카메라로 우리가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왜냐면 포물선 운동은 이제 양쪽 대칭으로 포물선 운동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포물선 운동 같이 해보고 그 나온 그 거리가 실제 공식에도 적용되는 거리랑 같은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실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최대 도달 거리 x라는 이 거리가 x라는 거리,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책 보시겠어요? 책하고 여기 되어 있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 최대 도달 거리 x를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중력 가속도가 얼마인지, 맞죠? 그리고 이때 포물선 운동의 각도가 얼마인지. 사인 2세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합 공식 배우셨을 테지만, 만약에 각도가 45도면 사인 90도 넣으면 되는 거고 1이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v0 제곱이라고 해서 초기 속도를 제곱한 값을 넣으면 최대 도달 거리가 나온대요. 맞죠? 우리가 이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값들을 직접적으로 다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면, 중력가속도는 우리가 지금 지구에 있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가속도를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9.8m/s 제곱이라고 해서 가속도의 값을 우리가 중력으로서 이제 지구한테 우리가 가속도를 받고 있잖아요. 중력이라는 가속도를. 그 값은 우리가 정해지는 거고, 각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설정한 다음에 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초기 속도예요. 초기 속도. 이 초기 속도라는 거는 처음 우리가 포물선 운동을 시키려면 어떤 공을 이렇게 뭐 손으로 던지든지 아니면 물체를 통해서 이제 기자재를 통해서 이제 쏘든지 뭐 둘 중 하나겠지만, 우리가 손으로 던지는 거는 이제 각각 사람마다의 그 감각이 다르니까 우리가 뭐 절대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속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자재를 사용할 건데, 그 기자재 총이 쏘는 초기 속도를 처음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야 이제 이 기자재가 쏘는 포물선 운동을 했을 때 그때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속도를 알아보는 실험을 먼저 한번 할 거예요. 초기 속도를 알아보는 실험을. 초기 속도를 알아보는 실험은 다양한 게 있지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 기자재가 총을 쐈을 때 그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관찰해서 초기 속도를 확인해 볼 건데, 이 공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거를 y축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전 방향을 그냥 x축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은 3차원이지만 3차원을 우리가 2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이 높이일 거고, 그리고 어떠한 한 방향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방향이 그냥 고정을 시킨 다음 우리가 2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2차원적으로 생각을 한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쏘면 지금 x축, y축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왜냐면 속도는 벡터니까
벡터를 분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x축, y축 나눴는데 y축에 대해서는 속도가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x축에 이렇게 평행한 상태로 우리가 공을 날린 거니까 x축에 평행한 상태로 고정을 시키고 공을 날렸어요. 그러면은 y축에 대한 속도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y축으로는 자유낙하라는 거예요, 자유낙하. 중력만 받고 있다는 거지,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중력을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받고 있으니까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썼어요. 문제 없죠? y에 대한 속도는. x에 대한 속도는 뭐냐면 그냥 이거 쏜 그대로의 값일 거예요. 초기 속도의 값이 그대로 x축으로 쏜 거니까. 맞죠? 원래 만약에 우리가 중력과 속도를 안 받는다고 하면 이 공이 그대로 직진해서 쭉 나가겠지만 오늘 중력과 속도를 받는 게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v0가 x방향에 대한 이제 vx 값이랑 동일한 값이 될 거예요. 초기 속도가. 그럼 우리는 이 vx를 구하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공식이 적용된다는 건 x축으로는 등속 운동. 등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등속, 속도가 같을 등을 써가지고 속도가 같은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y축으로는 어차피 속도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가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용어가 좀 생소해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x축으로는 우리가 정해준 속도로 그대로 갈 거고 y축으로는 등가속도로 계속 그대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건데 속도랑 변이랑은 이제 이전에 제가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의 미분 적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적분하면 여기 변이가 나올 거고 또 속도를 적분하면 변이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뭘로 적분을 하냐 기준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적분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왜냐면 속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정 시간 안에 얼마 만에 거리를 가냐는 얼마 만에 변이를 가냐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면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오겠죠. 시간에 따라서 접근을 한 번씩 하면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초기 속도니까 공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량을 넘겨서 시간은 우리가 또 측정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속도를 측정하고 싶은 건데 시간을 또 측정하기 힘드니까 이 공식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식정이 하는 거는 쉬운 거니까 그냥 정의하고 이 시간을 여기 항에 넣으면 초기 속도를 우리가 일어난 실험에서 이제 발생한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공을 쐈을 때 이 위치를 알고 있고 우리가 책상의 높이를 알고 있고 중력과 속도를 알고 있으면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초기 속도를.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이 포사체에 쓰는 공이 동일한 공을 써야 될 거고 그리고 동일한 힘으로 속도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포물선 운동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초기 속도가 될 거예요. 동등한 힘으로 동등한 속도를 만들어내면 그 속도는 미래에서 만든 속도나 포물선 운동할 때 만든 속도랑 동일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속도를 가지고 최고 높이랑 최대 도달 거리를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건 어떠한 각도를 정하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를 정하신 다음에 공을 쏘면 각도가 정해져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x축, y축으로 이렇게 속도와 각도 정해질 거 아니에요. x축, y축의 속도가 각각 이렇게 또 되면서 y축으로는 또 계속 가속도를 받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위치 점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때에 일어나는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 높이랑 최대로 도달되는 그 거리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x축에 대해서는 v0 코사인 세타, y축에 대해서는 v0 사인 세타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갖고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분을 한 번씩 하면 변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시간에 따라 접근 한 번씩 하면 되는 거니까 이 값들을 통해서 최고점일 때의 그때의 상황에 맞는
값을 넣어주고 최대 도달거리에 맞는 상향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미리 이것만 알면 되는데 속도가 일정한 계속 x축, y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y축 같은 경우는 등각도를 계속 바꿔 있을 테니까 속도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없어지는 것까지 돼서 이제 결과적으로 중력과 속도의 힘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y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 떨어지는 최고점의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기준은 y축에 대한 속도가 없어지는 값이 될 거예요. y축에 대한 속도가 없다. 그럼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0이 되면 그때의 시간은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이때의 시간의 값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최고의 높이니까 높이의 값에다가 넣어주면 그때 시간을 이렇게 정의가 될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그냥 이해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것보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께 되는 거고 최대 도달 거리는 떨어졌으니까 y에 대한 변이 자체가 아예 없으면 되겠죠. y 값이 0이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y 값이 0이 되는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처음 쏠 때나 떨어졌을 때. 그럼 그때 시간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t가 0일 때나 이렇게 될 때 둘 중 하나일 거예요. t가 0일 때는 처음 쏠 때겠죠. 그러면 이때 아니고 이때의 되니까 이때 시간은 우리가 알고 싶은 최대 도달거리 x의 값에다가 넣어주면 저희가 이렇게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x축, y축으로 2차원으로 만든 상태에서 초기 속도를 구한 값을 여기다 넣고 그때 우리가 발생시킨 각도의 값을 여기다 넣고 중력과 속도의 값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포물선 운동을 시켰을 때 그 도달되는 그 최대 도달 거리가 이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나요? 왜 저기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라든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줘 라든지 여러분들 편하신 거 한번 쭉 보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바로 실험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 실험을 통해서 결과값을 도출해서 이동값이랑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측정한 측정값이랑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이건 잠깐 끊고